안녕하세요. 톡톡 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다 주었던 우주 이슈 탑 5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빠뜨릴 수 없겠죠? 아르테미스 1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번 영상이 서영 기자님이 골라주신 이슈거든요. 2022년을 밝힌 영상들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일단 아르테미스 거 했는데 저희들 저번에 아르테미스 편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영상을 완성했어요. 다큐로 다시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핫했던 우주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이건 나사 영상 앞에 걸 지금 따온 거예요. 나사에서도 네. 만든. 나사의 진심이 담긴 프로젝트죠. 그렇죠. 전 이 영상 볼 때마다 저 진행자 목소리가 너무나 이 상기된 목소리가 재밌게 들어요. 예. 진행자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월드컵 축구 보듯이. 이제 올해 발사하고 24년에 또 2호를 두 번째가 발사하고 발사하고 25년에 5년에 또 발사하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뭐 6, 7호까지 지금 생산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잉이 이제 저기 이제 제일 큰 코어 스테이지라는 걸 만드는데 네. 7호까지인가 계약했다라고 아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저번에 보셨던 영상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사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달에 도착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 영상은 없어가지고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뒷부분 이제 영상이 왔거든요. 한번 바로 보실까요? 자, 이제 달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달 뒷면 디아로 궤도에 들어간 건데 달 뒤에서 바라본 지구 반대쪽 구도가 네, 달 반대편이죠. 구도가 묘하네요. 이게 달에서 한 9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네. 지구하고 달을 동시에 화면에 담은 거예요. 네. 보기 어려운 영상이죠. 약간 영화 같아요. CG로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댓글 보니까 네. 이렇게 달에 가는 게 지금 와서도 어려운데 아폴로 때 어떻게 갔냐? 그거 가짜다. 역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증거래. 그러니까 이번은 간 건 맞나요? 딴짓한 거 아닌가? 사실 진짜 CG 아니에요? 이게 CG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이제 달에 접근하면서 저번 영상보다 이제 더 자세한 영상이 나왔죠. 지금 이 오리온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한 상태죠? 네, 한 일주일 전쯤? 네, 그쯤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달을 한 바퀴 돌아서 지구로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직 중간에 영상 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영상을 일부분씩 하이라이트만 나사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우주선 도착했으니까 거기 영상 원본이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걔들이 다큐멘터리 아마 만들 거예요. 거기에 UFO 찍혔으면 재밌겠다. 그럼 저희는 이 채널 접어야지. 엘랑의 UFO. 달 사진. 우와. 정말 선명하네요. 야, 저게 물이 있을까요? 얼음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봐야지.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음이. 그럼 먹을 수 있는 물은 맞을까? 그러니까 H2O는 맞겠는데 그건 먹을 그 또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월면수? 아니, 그 영화 먹었더니 아, 그 영화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지구로 돌아오면서 우와. 영상. 저번에 봤던 거는 네. 예전에 오리온 시험판이었고 이번 진짜 오리온. 아르테미스 이건가요? 오리온. 이거 진짜인가요? 네, 이번에. 와. 어쨌든 첫 발을 되게 잘 내디뎠네요.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건 진짜예요. 이번에 바다에 빠진. 근데 착륙 포인트는 약간 예상보다 조금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샌디에고 앞에 떨어진다 그랬다가 이번에 멕시코 앞에 떨어졌다 그랬다고 약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게 어딥니까? 달에서 이렇게 와서 맞아요. 그 몇 킬로 좀 차이 났다고 대단한 거죠. 이게 서영 기자님 뽑은 올해 이제 우주 뉴스 거의 탑이죠. 탑이죠. 네, 탑이니까 했고 제가 요새 거의 아르테미스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건 좀 의외였어요. 이제 서영 기자님이 꼽은 올해 이제 우주 뉴스 중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저도 까먹고 있었어. 제임스 웹.
저는 이게 천문학 사상 최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천문학자들 이제 이걸로 먹고 살고 있죠 요새. 맞아요. 또 시각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임스 웹의 성과를 이만큼 냈다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천체 물리학에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발견들은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게 많아요. 대부분 전파망 환경으로 데이터 해석을 해가지고 네. 밝혀내잖아요. 하지만 대중은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도대체 쟤들 뭐하냐. 그래서 너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감동을 주는 사진들. 저는 대중의 대표로서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그렇죠. 우와 하면서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허블 우주망원경이 네. 그런 용도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지금도 대중들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멋있는 천체 사진 절반 이상이 허블이 찍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허블을 넘어선 제임스 제임스 웹이 새로운 지평을 창출하는. 그렇죠. 제임스 웹의 해상도가 훨씬 높으니까 네. 더 정밀하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죠. 그 적외선 투과력이 허블의 100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네, 그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게 창조의 기둥이라고 네. 지구에서 한 7천 광년쯤 떨어진 독수리 자리에 있는 우와. 어떤 성광가스 성운이에요. 성운. 요 음. 사진 이제 허블이 찍은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허블이 사실은 적외선 대역을 찍어요. 원래는 가시광선 카메라를 넣었는데 나중에 여러 번 우주왕복선을 가서 고치면서 근적외선 대역 그 성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적외선을 넣어야지 더 멀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했는데 제임스 웹을 쐈으면은 똑같은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잖아요. 성능 네. 차이를 봐야 되니까 이게 제임스 훨씬 웹이 달라요. CG 같아요. 일단 색이 훨씬 환하죠. 네,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약간 명암 대비가 좀 확실해진 느낌인데요? 별도 확실히 더 많이 좋아. 나오죠. 아, 뒷배경에 별도 훨씬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네. 허블이 찍은 거는 네. 성광가스가 어둡게 이렇게 구름처럼 나왔는데 제임스 웹이 찍은 거는 그냥 일부를 뚫어서 반대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적외선이 투과력이 더 좋아서 그래요. 더 멀리 보일 수가 있고. 와. 근데 멋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사실 두 사진 원래 원본 사진은 흑백이에요. 아, 색깔이 없어요? 네, 원래 천체 망원경 저 사진들이 네. 단색만 찍어요. 단색. 근데 이제 허블의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컬러가 되냐면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색 필터를 넣어요.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파란색. 네, 파란색 필터 놓고 뭐 녹색 필터 놓고 이런 식으로 색 필터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원래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임스 웹은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적외선은 아시다시피 색이 없어요. 그렇죠. 적,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요? 그린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단순한. 제임스 웹에서 이제 생명이잖아요. 네. 이 문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고심을 했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흑백 사진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가 됐지만 대중이 봤을 때는 저 컬러 사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색 필터 효과를 넣고 저 찍은 물체들이 하나하나에 있잖아요. 저 네. 색이 뭐 가스 성분이나 아니면 저기 지금 적색펜이 멀어지고 있거나 가까워지고 있거나 이걸 계산해서 얘들의 색을 유추해서 입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허블이 찍은 별은 빨간색도 있고, 제임스 웹은 또 파란색과 노란색깔 별도 있고, 색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건 정확히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저걸 봤는데 쟤들 색 만드는 기술을 보니까 네. 볼 수 없는 색이지만 그 색이 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다 찾아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와, 그 작업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데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컬러 사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이건 의외였어요. 이거 아시더라고요. 저는 도전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사의 도전적인 미션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게 다트 임팩트 미션. 다트. 그러니까 소행성을 조만한 이제 탐사선으로 명중시키는. 어떠셨어요? 보니까? 사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공전 궤적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계획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저 네. 먼 거리를 가서 정확히 명중시켰다. 엄청 대단한 어려운 기술.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있던 기술들이 이미 저걸 가능하게 했어요. 왜 그러면 소행성 찾아갔잖아요. 네. 쫓아가는 거하고 충돌 속도가 한 초속 6km? 그 정도 되는데 네. 마하 20 정도 되는 속도거든, 상대 속도가. 근데 그걸 저걸 명중시켜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애들은 요 조그마한 미사일 탄두를 네. 마하 30으로 부딪혀서 유격하고 있어요. 아, 저거는 엄청 커다란 천체예요.
이 조그마한 미사일에 비하면 훨씬 쉽겠군요. 수천, 그렇죠. 이건 누워서 떡 먹기지. 갈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천체까지 도달하는 기술하고 미사일 명중시키는 기술을 짬뽕 조합한 거에 의의가 있는 거지. 약간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속 6km라 하면 엄청 빠른 것 같고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면 네. 뭐 지구방위 미션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게 뭐 첫 번째 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얼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미션으로 아마 미국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지구방위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히어로물에 미국 헐리우드 히어로물에서 통상 보는 그런 것을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우주에 대해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그거 메이킹. 예 그러니까 나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성공이에요. 네. 저게 얼마나 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실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순간인가요? 장면, 네, 나왔죠. 와. 생중계가 됐었어요 이게. 아 정말요? 근데 일단 충돌한 다음에 안 보이지만 충돌하기 직전까지. 직전까지 그게 나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데 있는 게 네.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죠. 우와. 이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라가서 우와.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모성이고 네. 네. 저게 이중 소행성이라고 바이너리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도는 거거든요. 와, 진짜 리얼타임.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우와. 들이받는 거죠. 타임랩스 살짝 감은 소름 돋는데요? 어. 아, 뭔가 내가 부딪히는 기분. 죽기 직전.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죽기 직전. 슬로우 모션. 우와. 저 바위에 가서 부딪힌 거죠. 대박. 끝. 끝. 그리고 멀리서 그 이탈리아가 만든 위성이었죠. 그 저 박는 빛. 것을 찍은 거죠 이게. 와. 아무튼 요거 충격적인 임팩트까지. 그러니까 인증샷을 제대로 남긴 거죠. 그렇네요. 인증샷 제대로 남긴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현 기자님 뽑은 외신 해외 우주 소식 탑3죠, 사실상. 이 세계 우열은 가리진 못하겠지만 세 개고, 그리고 국내 소식 두 개를 골라주셨더라고요. 이미 두 개가 나온 순간부터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일지 아실 것 같아요. 누리호죠. 예, 누리호 2차 뭐 발사. 이거는 뭐 당연히 뽑아야 될 국내 뉴스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로켓이죠. 저는 발사 성공했을 때 그 연구진 분들이 그 귀엽게 서류 던지기 세레모니 했던 게 기억나요. 나중에 죽냐고 고생했을 텐데. 이 주섬 이렇게. 이게 영상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에서 제공받은 걸 이제 편집해서 만든 건데 이 뒷부분은 제가 만든 거예요. 오. 여기부터요? 예, 왜 그러면 이거는 현지 로켓이잖아. 이거 전문가잖아요. 이거 전문. 그렇죠.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와서 한 몰입감. 40만 원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식으로 단분리해서 날아가서 우주까지 갔다가 지구로 떨어지고. 정말 대단한 성과죠. 이제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저게 떨어진 위치가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오키나와 좀 못 미쳐서 거예요. 일단 떨어진 네, 거가. 일단. 조점 떨어진다. 제가 짐작을 했는데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항공연에서도 그 의의를 안다는 거 아무도 의의를 안다는 거 보니까 맞겠지. 시뮬레이션에서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정확히 저도. 아, 신기한데요. 그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네, 거의 이제 똑같은 속도로 해서 떨구니까 저기 추락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2단 분리하고. 근데 안타까웠던 건 그거죠. 이제 발사까지 성공했는데 이제 거기에 실려 있었던 위성 4개 중 큐셋. 2개만 살아남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잘 안 됐고. 요건 이제 2단 자매가 네. 이제 필리핀 동쪽 해상 네, 태평양에 이제 떨어졌죠. 추락해요.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속도가 네. 엄청나기 때문에 대기권 진입하는 분해됐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 보이네요. 와우. 이번에 그냥 불타는 버튼 보여주는데 저점 필리핀에서 한 600-700km 떨어진 대양이죠. 그건 뭐 바다 널찍하게 있네요. 그렇네요. 이야. 이렇게 해서 마저 위성 속도까지 가속을 하고 그렇죠. 성능 검증 위성 분리를 하고 이게 이제 성능 검증 예. 위성이고 이 안에 대학교 거 4개가 들어있었죠. 원래 5개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는 제가 아는데
민간 기업한테 이제 실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위성을 분리하고 3단이 약간 보면은 자세를 반전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쪽 상단을 향해서 저 중량체라고 이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저 정도 해서 저걸 버리거든요. 오. 왜 저렇게 서로 다 따로 했을까요? 어려운데요? 저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조그만 차이지만 저 세 가지 물체 있잖아요. 위성, 네. 3단 잔해, 저 중량체 궤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부딪히지가 않는 거지. 아. 서로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 이제 저기 이제 성능 검증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조만한 위성들 큐브스에 사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새해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맞아요. 3차 발사하죠. 잘 됐으면 좋은 네. 소식도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주뉴스 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뭐 이것도 뻔하죠. 짐작하실까요? 원래는 케이플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놀이라는 아니 원래 네, 지금 네. 정식 명칭이 원래 코리- 케이플러예요? 코리아 패스파인더 네. 루나 오비터예요. 그건 이제 진짜요? 국제 이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누리라고 예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만 다누리라고 하지 외국에서는 KPL로 이렇게 스페이스X 펠컨 로켓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달에 도착해가지고 감속해서 궤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영상을 그걸 해볼까 했는데 뉴스마다 다 나와. 유튜브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저희들은 지금 올해 뉴스 정도 이렇게 하고 만약 다누리에서 나중에 좀 모르시는 거 생기면 설명하겠는데 이미 너무 많이 선전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다누리 관련해서 영상들이 네. 누리호만큼 좋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누리호는 열광을 했는데 다누리는 좀 긴감이 좀 뭐야 이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로켓에 관심이 많은 거죠, 로켓 일단은. 보여주잖아. 로켓을 화끈하잖아. 아, 쏘고 그렇지, 실패하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가서 한 달 걸리고. 근데 만약에 소행성 탐사선을 쏘면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급해서 기다리겠어. 잊어버릴 것 같아. 그 뭐였지? 아, 한국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불 쏘고 이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렇게 그럼요. 우주 탐사선을 이제 지구를 떠나서 처음 보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예정대로는 올해 연말까지 달 궤도 100km 이제 거기가 이제 목표 궤도인데 그게 안착이 잘 돼야 이제 안정적으로. 최종 성공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실려 있는 6개 이제 페이로드가 작동이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거기까지 아마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리호하고 다누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으로 어느 게 더 관심을 끌었을까? 다누리! 맞아요. 어떻게? 나사의 섀도우캠이 탑재되어 있어서? 공부 많이 하셨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그 다누리 설명회를 갔었어요. 유튜브 네. 대상으로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 위성 조립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섀도우캠이 대단한 걸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게 중요했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섀도우캠은 저기 들어간 수많은 탑재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만든 유일하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만든 관측 장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누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시험판이잖아요. 네. 달에 도착하는 거 우리 기술로 관측 장비 만드는 것까지 시험을 했는데 미국 애들은 저걸 이용해서 지금 당장 급한 아르테미스 달 탐사 극지방에서 물 참는 센서를 달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결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사람을 보내고 현지에서 뭐 연료를 만들든 해야 되니까 일단 물 찾기가 제일 시급한 거니까 그게 없으면 지구에서 물 가지고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죽으나 사나 물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인물이 되게 급해 보이네요. 1,000원 하는데 달에 가면 얼마쯤 할까요? 억하겠죠. 억단이 아니에요? 요 물이 국제우주정거장 가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운임 단가가. 지금 저희 5천만 원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에 가면은 5억도 넘을 수 있어요. 5억? 금값에. 그렇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현 기자님이 뽑아주신 2020년을 빛낸 우주 뉴스 5개 했는데 제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게 있으세요? 디어몬. 뉴스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이번 편은 빨리 끝내고 다음 편 이어서 이 자리에서 그러시죠. 네, 디어몬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괜찮겠죠?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부탁할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이제 가족분들, 지인분들이랑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탑5 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보면서 연말 댓글 좀 마무리.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탑5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 톡톡 스페이스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자리에서 다음 분 바로 할 건데 무슨 다음 주